자, 우크라이나 사태가 곧 세계 제2차 대전 같은 전면전으로 갈 거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동쪽으로 무대를 옮겨서 1차 때는 동남부에서도 전쟁이 좀 있었지만은 북부 키이우 주변이 주 전장이었는데 지금 러시아 탱크 수백 대, 최근에 보면 13km 대열이 이지움으로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최대의 탱크전이 벌어질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이우에서 철수한 보병 탱크 부대가 러시아에서 새로운 부대와 합쳐져서 돈바스 이지움 쪽에 이렇게 모여들고 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지금 북부 회복 지역에서 군대를 주둔을 주로 시키고 60을 거기에 40을 동남부에 배치하다가 이제 좀 빼가지고 이 돈바스 지역으로 군을 이동시키고 있고, 체코에서 받은 전차 그리고 또 영국에서 받은 전차 등을 이 돈바스 지역으로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전차, 장갑차 등요. 자, 그래서 이제 러시아군이 계속 산발적으로 어디서 주 전장이 벌어질지를 감추기 위해서 곳곳에서 미사일을 쏘고 그리고 로켓포를 쏘고 대포를 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투와는 달리 이 돈바스 전투라는 것은 탱크, 전차, 전투기가 정면으로 맞붙는 2차 대전 이후에 최대의 교전이 한 2주 정도 지속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러시아가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비해서 아무리 엉망이라 하더라도 이 군 장비, 무기에서만큼은 앞서 있기 때문에 좀 유리할 거다. 그리고 키이우에서는 보급선이 굉장히 길었는데 러시아는 돈바스에서는 짧기 때문에 유리할 거다. 그래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가 강력하게 지금 호소를 하면서 좀 지원해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바스 전투를 일관되게 지휘하기 위해 알렉산더 드브로니코프라는 사람을 지금 시리아 사령관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담당 사령관으로 임명했고, 이 사람은 학살로 시리아에서 이름이 높은데, 자, 이 전부를 통제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이 돈바스 지역에서 전쟁을 전부 지휘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전성일이라고 2차 대전 성전일 5월 9일입니다. 제가 옛날에 5월 9일 날 러시아에 한번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큰 행사로서 전성기념일을 축제처럼 휴일로 즐기는데, 그때까지 돈바스 지역을 다 장악한 채, 그러면 이번에 재래전에서 진 쪽이 협상을 통해 항복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거기서 항복을 받게 되면 푸틴이 이겼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국민 앞에 자기의 힘을 과시할 거라고 보이는 거예요. 자, 그간에 미국도 지금 미국에 불러다가 닌자 드론 이렇게 훈련을 시켰던 우크라이나의 특수부대 장교들을 이제 고국으로 복귀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양쪽이 이제 이 전력을 강화해서 세게 붙을 건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많은 피해가 생기겠지만은 이 전쟁에서 이겨야만 그래도 국가의 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살이 걸린 부분이죠. 자, 오스트리아의 총리가요, 지금 네암머라고 모스크바를 방문해가지고 푸틴 관저에서 75분간 회담을 했는데, 푸틴하고 거친 대화를 나눈 이후에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하고 아주 그냥 혀를 갖다가 째쳐 찼습니다. 그래서 우호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입장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가 만약에 돈바스에서 패배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위력을 낮춘 전술핵 탄두를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크라이나의 2차 전장이 어떻게 돌아갈 건지에 대해서 제가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최근에 이 하르키우를 좀 포위하듯이, 이 하르키우는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인구 한 150만이 되는 큰 도시입니다. 넷플릭스에 보면 하르키우 다룬 영화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 포위하는 듯이 하고 이쪽으로 13km에 이르는 부대가 오는 척 하다가 최근에 보면 이 하르키우를 지나서 4월 초에 자기들이 새로 함락을 한 이지움이라는 도시가 이쯤 있습니다. 이쯤. 자, 이지움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아래 이 기차역에 미사일이 떨어졌던 이 크라마토르스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미사일이 떨어져서 57명이 죽고 100여 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지요. 자, 러시아가 전쟁 전에 루안스크, 도네츠크에 점령한 데는 요 부분이었습니다. 요 부분.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쪽은 우크라이나 군이 친러 지역이기 때문에 방어가 어려우니까 좀 밀렸어요. 이쪽을 주로 방어한다고. 그래서 좀 밀린 사이에 러시아의 점령지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림 반도는 자기 땅이었으니까 여기서 와서 지금 헤르손을 함락을 시키고 여기 마리우폴에 이 전투를 아직도 하고 있죠. 자, 근데 이 마리우폴은 이제는 거의 뭐 기력이 바닥이 나가는데 최근에 또 러시아가 뭐 항구를 점령했다는데 이제 항구는 벌써 포기했고 공장, 철강지대에 파괴된 공장을 이 방어벽으로 삼아서 스탈린그라드처럼 한 4천여 명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영국이 2차 대전 때 이 마켓 가든 머나먼 다리라는 영화에 나오는 거기에 벨기에 아르헨을 갖다가 다리를 지킨다고 영국 제1공수부대 한 개 대대가 거의 다 녹았지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지금 치열하게 아직도 4천여 명. 근데 숫자는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자, 이거 빨리 그러면 구원을 하러 가야 되는데 구원을 하려면 입구에 너무 깊숙하게 대군이 들어가면요. 이렇게 포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르손이 이 근처에 제일 큰 도시이기 때문에 이거를 치면 러시아가 급속히 빠지기 때문에 이까지 금방 가는데 이 헤르손은 전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빨리 끝이 안 나고 있어요. 좀 더 자세한 우크라이나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제2도시 하르키우, 러시아식 표현으로 하리코프라고 나오죠. 자,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이 미사일이 떨어진 데가 이 크라마토르스크입니다. 자, 여기 그 다음 요 위에 중요한 도시가 하나 있어요. 슬라반스크라고 하는 도시. 자, 그럼 이지움은 여기는 안 나옵니다. 또 작은 도시라서. 최근에 먹은 도시 이지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지금 이지움부터 밑으로 자를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도시를 먹어버리면 요 사이에 방어가 거의 안 된 채 이 도네츠크까지 넘어가 버리면서 러시아가 이쪽을 다 먹고 그러면 마리우폴도 자연히 넘어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남쪽에 요렇게 먹으면서 전쟁을 일단 우크라이나 쪽이 협상하러 들어오기를 바라고 이 푸틴은 5월 9일 날 2차 대전 전승의 날 우크라이나한테 이겼다고 선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도시가 있는 이 부분이 최고의 지금 전쟁터가 되어서 여기에 탱커, 장갑차, 전투기, 미사일까지 다 모여들어서 2차 대전 때처럼 격전을 곧 치른다. 아마 이번 주에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러시아하고 가깝지요. 그리고 이만큼의 땅은 사실상 러시아가 점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국경에서 200km 정도만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러시아가 아니라 벨라루스였죠. 그래서 기후가 여기 있으니까 이걸 칠라 그러면 한참을 가가지고 이렇게 내려왔어야 되니까 보건 문제가 있었지만은 이쪽에서는 러시아가 좀 싸우기가 더 좋다. 그래서 또 최근에 이 마음이 약한 국제 군사 평론가들은 우크라이나가 좀 밀릴 거다. 그래도 러시아가 무기가 뛰어난데 이 두 개 도시를 쉽게 지킬 수 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좀 확대해서 희미한데요. 자, 그래서 이쪽 이지움 쪽에서 이렇게 끊어서 포위를 이 두 개 도시, 아까 말한 이 파란 거하고 이 파란 게 두 개 도시입니다. 위에 게 슬라반스크고 밑에 게 크로마토로스크. 그래서 이 두 개가 지금 이 막고 있는 핵심 지역인데 이거를 이쪽에서 공격하고 이쪽에서 공격하고 또 이쪽에서도 공격하고 이쪽에서 공격하면 결국 우크라이나 군이 물려버리면 이게 함락이 되면 이렇게 이제 잘라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땅을 먹게 됩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지금 이 전쟁을 보면 깊숙하게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 안에 이 두 개 도시 슬라반스크하고 크리마토로스크가 지금 들어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도시가 상당히 위태위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러시아가 먹어버림으로써 이렇게 크게 잘라서 먹겠다, 밑으로. 그래서 상대방 진영 안에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이게 두 도시를 지금 우크라이나 군이 기후 쪽에서 상당히 많은 인원과 병력, 장비 등을 이쪽으로 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지금 여기에 이동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젤렌스키가 한국에 대공 무기를 요구한 것은, 자, 여 위에다가 미사일을 쏴대고 비행기 헬리콥터부터 공격을 해야 될 건데 러시아가 숫자가 좀 많지요. 그러면 우크라이나군은 그걸 격추시키기 위해서 일단 하늘을 막아야 밑에서 싸움이 되지. 하늘이 열려 있으면 우크라이나군의 탱크나 장갑차가 버티지 못하는 거죠. 그걸 지금 우크라이나가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슬로바키아가 대공 방어망을 제공하고 체코하고 영국이 전차를 보내고 장갑차를 보내고 하고 있고, 미국도 지금 미국에 교육시킨 이 특수전하는 장교들을 돌려보내서 여기서 싸우겠다고 하는데, 러시아가 굉장히 뜸을 들이는 걸 보면 이번에는 준비를 많이 해서 덤빌 거다. 자, 그렇지만 우크라이나가 무기를 좀 제대로만 확보할 수 있다면 사기가 훨씬 높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밀은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